안녕하세요. 이빨 똑똑입니다.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이제 장 흐름은 혼조세 흐름의 테마 장세 지속이었다. 코스피는 지수는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지수가 이제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비임이 한 시총의 한 15% 정도, 코스닥 전체 시총의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엠이 하락폭을 키우면서 좀 지수 하락폭이 일부 보여졌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잡히면서 지수 왜곡 흐름이 보여졌어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체감 지수로 보면 지수 왜곡 흐름이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이제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혼조세 흐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 흐름은 이제 지속이 됐는데 계속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 보니까 뭐 이틀 연속, 3일 연속으로 이어지는 흐름들도 잘 나오지 않아요. 수급 이동이 투기 수급, 그러니까 단기 수급, 투기 수급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체크 포인트 1은 이제 테마 순환매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포인트로 놓고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체크 포인트 2번은 이제 삼성전자의 급등 흐름이 지수 왜곡 흐름을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급등 흐름들이 왜 나왔고, 이제 밸류 포지션이나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밸류 부담이 없는 테마군을 추적 관찰해보자. 그러니까 테마 중에서도 밸류 부담이 있는 거는 거의 중단기 하락 흐름이 거의 담보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미 이슈가 붙었고 그걸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 테마군 같은 경우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꼭지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률적인 관점이나 이제 밸류 측면에서도 접근이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테마 이슈군을 좀 살펴보면 엔비디아 공급 이슈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에 엔비디아 공급 이슈가 있으면서 삼성전자 급등 흐름을 보였고, 반도체 종목들도 뭐 이제 10% 이상 급등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업사이드 가능성을 이제 담보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 업종군은 지금 당장 업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은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밸류 포지션이 좋지 않아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업사이드를 이제 반영해가는 흐름이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테마군이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에 섞어갈 포지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밸류 포지션상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군들이 많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이제 추적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회원분들은 추후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지션이 온다 그러면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보려고 추적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테마는 결국은 글로벌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제 확대되는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뭐 네옴시티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이제 성공 사례를 이제 놓고 그걸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네옴시티라는 이제 거대 도시를 구축을 하겠다. 이제 사우디에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 이제 투자금으로 활용을 해서 미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런 인프라 투자를 늘려가겠다라는 이제 뭐 계획이죠. 그래서 대충 이제 1600조 규모. 자, 1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소식들이 일부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시멘트 기업에서도 이제 수주 소식이 일부 나왔고, 이제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이제 수주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수주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부각을 받을 가능성들이 높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과거 사례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제 뭐 2003년, 2007년도가 글로벌 대규모 인프라로 이제 건설 섹터, 보험 이제 중심으로 이제 장기 상승장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그때도 그 과거 흐름을 보면 수주는 많이 받아서 공사를 다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아서 폭락이 시작되면서 버블이 쫙 빠졌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밸류 포지션을 이제 추정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이제 두바이
뭐 수주 규모가 지금 뭐 1500조 뭐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그리고 티르키의 지진 복구 뭐 이것도 이제 뭐 1500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충 다 1000조씩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이것도 이제 뭐 150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이제 확대해가지고 다시 1대1로라든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일단 발표가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뭐하고 하면 뭐 수천조 되겠죠 이것도.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인프라 투자 규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요게 이제 계속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가가 높고 뭐 이런저런 긴축 시그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이연되는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건설 기계 업황 이런 쪽들로 매기가 돌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적해 보면 좋은 기회를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나가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이제 내주에 방한을 하는데 이제 네옴시 테마군이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주나 되겠죠.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될 텐데 그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거냐, 이제 수주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거냐, 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분들이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히림이라든가 한미글로벌, 뭐 코오롱 글로벌 등등해서 일단 수급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밸류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분들은. 근데 자 수주 이슈가 있으면서 밸류가 저평가된 종목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분들을 좀 찾아나가면서 장기 포지션을 좀 취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과 마이크론이 이제 상한가 들어갔지만 반도체 기업들 중에 이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3 공급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반도체 수출 개선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함께 이제 급등 흐름들이 보여졌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의 밸류를 보면 많이 싸지 않다. 자, 삼성전자의 밸류를 대충 살펴보면 자, 지금 420조죠. 시가총액이 420조예요. 금요일날 6% 급등 흐름이 나와서 이제 420조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추정치를 보면 이제 45조 정도 되죠. 2025년에. 자, 이 45조는 2028년도에 이익을 가장 많이 냈을 때 이때가 이제 한 43조 정도 됐단 말이에요. 이익이 나온 게. 영업이익은 2018년도보다 덜 나와요. 자, 그럼 주가 수준을 지금 보면 월봉으로 놓고 보면 2018년도 기준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구간보다 지수가 주가가 높은 구간에 있죠. 자, 2018년도에는 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싼지 알 수가 없어요. 자, ROE를 놓고 봐도 이제 개선이 돼도 지금 당장으로 보면 상승력이 한 20% 30% 정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 그렇게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이게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게 되면 상승력이 확대될 가능성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치주 섹터랑 비교를 했을 때 밸류 포지션상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도체 비중이 많이 없는 겁니다. 회원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머큐리의 급등 요런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2024년부터 와이파이 탑재 소식이 있다. 전 제품에 이제 와이파이를 탑재해서 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IoT 사물 인터넷 통신 표준 이제 뭐 메터 장치 개발 보급 사실이 이제 부각이 됐다. 과거에 이런 걸 이제 보급을 했던 사실이 이제 부각을 되면서 급등 흐름을 보였다. 자, 이것도 이제 테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머큐리 같은 경우도 밸류를 보면 지금 뭐 많이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업황이 2022년도에 매출은 올라갔지만 이익이 많이 감소하면서 흐름을 보였고, 지금 2022년도에도 그렇게 뭐 매출도 줄고 있고 그렇게 턴어라운드 흐름이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아요. 추정치들을 5G 카테고리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이제 1, 2분기부터 이제 뭐 턴어라운드 흐름들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으로 보면 지금 만약 상승장이라 그러면 시장 흐름이 좋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해서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지금 이제 뭐 10월이니까 이제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이 내년 4월이라고 가정을 하면 4월 5월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확실히 얼마만큼의 업사이드 턴어라운드 포지션이 잡힐지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레이더 뭐 시스템인가 뭐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테마 붙으면서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제 급등 흐름들을 보였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싼지 비싼지 모르겠고 굉장히 급등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원 구간에서 지금 3만원 구간까지 올라왔죠. 물론 이거는 이제 상승을 계속 지속해 나갈 가능성들이 있죠. 왜냐면은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서. 근데 이게 지금 시총이 4천억이라 자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장 이제 이익을 얼마나 낼지 모르니까 4천억이면 대충 200억에서 400억은 이익을 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 시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기보다 주가가 더 가면 더 갈수록 버블 포지션이 확장이 되는 거다 라고 지금 이제 당장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도 밸류 포지션상 부담이 없는 종목군들을 찾아서 장기적인 포지션을 취해가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움직여서 밸류 포지션이 애매한 종목군들은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대응에 신중해야 된다 라는 게 개인적인 스탠스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룹 계열사가 뉴로바이젠 이제 비만 치료제 연구 네이처 메타볼륨 뭐 이게 뭐 여기에 이제 게재를 했다 뭐 이런 소식에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적인 수급이 붙었다고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뭐 이거 인공지능 이슈 타고 대충 움직였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올해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인공지능 테마군이 솔트룩스를 대상으로 해서 움직임을 줬는데 그게 이제 실적이 기반된 기업들로 수급이 옮겨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요걸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이 부품이라든가 요걸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되면 요 부분에서 이제 수급 개선 이익 개선이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관련된 칩 요게 지금 뭐 주문이 이미 뭐 몇 년 후까지 이미 다 계약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 수급 흐름들은 좀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확인된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 업사이드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밸류 포지션에 대한 매력분이 있지 않을 때는 경계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스탠스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테마름이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다. 이것도 인공지능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는데 이거를 2023년 내로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 라고 이제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하반기에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이슈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조정 흐름이 좀 나오고 하게 되면 급등 흐름을 보였던 종목군들 위주로 해가지고 일부 좀 포트폴리오에 끼워 넣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은 좀 끌고 가고 근데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기술 관련된 기업들은 많이 없고요. 자동차 부품 업종군들 중에서는 저평가 포지션에 이런 이슈가 붙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보여져요.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회원 방송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이제 매기가 확산이 돼서 자동차 카테고리 전체적으로 이 수급 흐름이 긍정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들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 요거 이제 네옴시티 테마구는 이제 턴어라운드 포지션이 보여지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포지션 설정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 관점으로 이제 같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계 건설업 중에서 이런 수급 흐름들이 일부 보여주고 있다. 자, 코스피 지수 회곡을 보면 지수 회곡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의 이유 있는 강세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유 있는 강세 흐름이죠.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당연히 업사이드 요인이 있다. 근데 이제 밸류 매력이 타 섹터 타 종목군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장기적인 포지션에서 더 긍정적이냐라는 거는 퀘스천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민이 돼요. 반도체 업종 비중을 늘려가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밸류상 부담스럽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타 업종에 더 저렴한 기업군들을 줄여서 반도체 쪽으로 비중을 옮겨가는 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제 개인적인 스탠스로는 좀 악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설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0.29% 상승을 했고 상승 종목 수가 311개, 16개 정도 보여졌는데 이제 하락 종목군이 이제 553개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체감 지수는 하방 스탠스를 보였는데 이 대형주의 급등 흐름으로 이제 지수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왜곡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0.93%가 하락을 했는데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으면서 지수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요건 이제 왜곡 흐름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코스피는 왜곡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흐름을 보였다. 자, 보면 에코프로가 시총 상위 종목이죠. 가장 시총이 높은 종목군 중 하나인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하고 마이너스 6% 하락을 보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 상승 흐름을 보였죠. 요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흐름을 갈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매도 해칭, 이제 손절매 물량이 이제 매수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어느 정도 끝나간 게 아니냐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해칭 작용, 그러니까 이게 손절매 물량, 공매도 손절매 물량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락 추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냐. 2차전지 카테고리에 버블 해소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카테고리가 다 빠진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악재라고만 꼭 볼 수만은 없는 게 버블 포지션하고 저평가 포지션하고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메워진다 그래서 저평가 포지션에 있는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같이 툼의 폭락 흐름이 나올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놓고 시황을 살펴가고 있고요. 사우디 네옴시티 테마군 중에 밸류 포지션이 긍정적인 기업들을 찾아가자. 네옴시티 테마만 한정 짓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테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엮어 놓고 보면 저렴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기기업종군들이나 그런 쪽에서 건축 소재 자재 그런 관련된 기업군들 중에서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회를 찾아가는 그런 포지션을 설정해 가고 있고요. 수주 소식이 이제 하나둘 들어오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작년에 사우디 네옴시티 테마 이게 처음 이제 붙었을 때 이때는 수주 소식이 없이 움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주가만 움직였기 때문에 요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들은 많이 이제 해소가 됐는데 버블 포지션이 이제 메워졌는데 이제는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주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죠. 규모가 점점점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주를 받는 기업이 어디냐, 이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 어디냐를 추적해 나가면서 그 기업이 비싸지 않다 그러면 업사이드 요인을 보고 이제 편입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지금 이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제 밸류 매력이 높다 보이지는 기업군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 수주 소식을 좀 추적을 해 나가면서 포지션 설정을 해 나가면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히림 같은 경우는 알루마이안 사우디 총재가 이제 방한하게 되면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추가 수주 기대를 이제 키우고 있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히림이라는 종목이 이제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한미글로벌이 작년에 테마 흐름이 붙었을 때 가장 강한 종목군이었어요. 밸류 매력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밸류 매력이 없기 때문에 살짝 버블 포지션은 아닌데 상승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상승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관심권에는 없고 일단 흐름을 체크하는 데만 이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가장 강한 종목은 히림이고 금요일날 상한가 흐름을 보였고요. 한미글로벌, 코오롱 글로벌이 이제 20% 10%로 그 뒤에 흐름을 보였어요. 여기서 이제 테마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후발 흐름이 어디에서 잡히는지 그걸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에 네옴 더라인의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이력이 과거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부각됐고,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수주 지원단이 원팀 코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사우디 방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있었다. 자, 보면 한미글로벌 이때란 말이에요. 작년에 월봉을 놓고 보면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이제 만원에서 대충 뭐 이제 한 4만원, 5만원까지 4만원 중반 구간까지 상승을 했을 때 작년 이제 뭐 8월부터 9월, 10월까지 네옴시티에만 강하게 붙었을 때 저평가 포지션을 거의 다 해소해 놓은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밸류를 봐도 시총이 3천억인데 뭐 이익이 대충 뭐 200억,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보여주는 구간이라 뭐 ROE도 뭐 1.5 대충 이제 뭐 적정 밸류 구간이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뭐 25,000원, 3만원 구간이 좀 높게 보면 이제 35,000원 구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적정 밸류 구간이고, 그 위부터는 버블 포지션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편입은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다. 자, 히림 같은 경우를 놓고 봐도 지금 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시총이 이제 1200억 정도 나오고, 대충 이제 뭐 영업이익, 작년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 대충 100억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ROE까지 뭐 더해서 이제 계산해보면 대충 적정 밸류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구간이. 그래서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더 움직이면 이 업사이드를 반영해 가는 건데, 만약에 진짜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업사이드가 진행될지는 지금 이제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체크하면서 싸냐를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지금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은 후발주 개념에서의 관심만 유효하지 않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운사이드가 많이 입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죠. 이제 국내 사업부가 이제 업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다운사이드 요인이 어느 정도 잡힐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밸류 매력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다운사이드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해야 이제 편입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 이제 테마 흐름들은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 과열 시그널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잡힐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가치주와의 비교, 가치주 카테고리와의 비교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런 쪽에서 버블이 메워지면, 테마군에서 버블이 메워지면서 이제 투매 흐름들이 잡히고 뭐고 하게 되면 가치주 관련 업종들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 지수를 방어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잡히면 이제 횡보 관점이나 아니면 약한 하락 정도의 흐름으로 갈 거고, 전체적으로 뭔가 악재성 이슈, 경제 측면에서의 글로벌 악재성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폭락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증시 전체가 이제 폭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중국의 대만 침공,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뭐 현실화된다던가 하게 되면 증시 폭락이 한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러시아 전쟁에서 뭐 러시아에서 뭐 또 핵 이야기 나온다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정학적 노이즈 요인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버블 포지션이 좀 메워주고, 테마군의 버블 포지션이 메워주고, 밸류가 높은 가치 카테고리가 좀 지켜주면서 횡보 조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시황 흐름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또 좋은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